자, 이번에는 이중모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모음. 자, 이중모음이라는 거는 앞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발음할 때 입모양이나 해 위치가 변해가는 그런 모음들을 이중모음이라고 하고요. 우리말에서 이중모음은 총 11개의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11개의 이중모음이 있어. 자, 그랬을 때 중학교를 떠올려 봅시다.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이중모음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이렇게 배우셨어. 이와 아가 결합해서 야라는 이중모음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는 배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중모음을요, 단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이제 배우셨었던 거죠. 근데 이게 다 사기였다. 사기였다. 이중모음은요, 단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중모음은 반모음이라는 것과 단모음이라는 놈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중모음입니다. 반모음과 단모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중모음이다. 자, 그러니까 그럼 반모음이 뭡니까? 반모음이 뭡니까? 자, 반모음은요, 모음의 성질을 반만 가지고 있는, 모음의 성질을 반만 가지고 있는 어떤 의문적인 요소를 말하는데, 나머지 반은 자음의 성질이겠죠. 반모음이 가지고 있는 자음의 성질은 홀로 쓰일 수 없다. 그러니까 자음 자체도요, 발음을 할 때는 자음을 홀로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자음은 반드시 모음에 기대어야만 발음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반모음이라는 놈도 똑같습니다. 단모음과 결합을 해야만 발음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의문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말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이 반모음을 두 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반모음 이,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반모음 오, 우,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이 반모음 이 같은 경우는 y나 반모음 y 혹은 i나 j로 보통 많이 설명을 하시고요. 반모음 오우는 반모음 w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모음을 표시할 때는 그 위에다 반달 표시를 이렇게 해줍니다. 반달 표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편의상 이 반모음 y랑 w로 많이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 자, 그러면은 얘들을 보면은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중모음을 다 쓰실 수 있을까요? 11개를. 자, 이중모음 한번 쭉 써보겠습니다. 야, 여, 요, 유, 예, 예, 의, 와, 워, 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 11개의 이중모음은 전부 다 하나의 반모음과 하나의 단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중모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에서는 원래 중학교 때는 이와 아의 결합이라고 봤지만 얘는 사실 y 플러스 r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야 해서 야가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y 플러스 어의 결합으로, 요도 마찬가지 y 플러스 오의 결합으로, y 플러스 우의 결합으로, y 플러스 y 플러스 에의 결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뒤에 나오는 애들이 전부 다 뭐예요? 단모음들이잖아. 단모음들. 의 같은 경우는 뭘로 볼 수 있을까? 얘는 으 플러스 y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4개는 w 플러스 r, w 플러스 어, w 플러스 에, w 플러스 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모음을 이런 식으로 쪼개낼 수가 있어야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뒤에 배우시게 될 음운 변동에서 반모음 첨가라는 내용을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축약에서 이제 모음 축약에 대한 좀 약간 디테일한 내용들을 배우시기 위해서는 요 반모음과 단모음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요 7개들, 자, 이 위에 7개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이 반모음이 y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하느냐? y계열 이중모음 혹은 반모음 2계열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 w가 들어가 있는, 반모음 w가 들어가 있는 이중모음들을 뭐라고 부르겠어? w계열 이중모음이라고 하겠죠. w계열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 얘네들을 보시면 얘네들 이렇게 얘네들을 보시면은 공통점이 있어.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전부 다 반몸이 앞에 위치합니다. 전부 다 반몸이 이렇게 앞에 위치해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 단순하게 반몸은 몸의 성질을 50%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그치? 50% 몸의 성질을 50%만 가지고 있는 애가 앞에 오고 몸의 성질을 100% 가지고 있는 애가 뒤에 오는 거죠. 그러면은 발음을 할 때 몸의 성질이 50에서 100으로 상향되죠. 마찬가지 얘도 50에서 100으로 상향되지. 발음할 때 얘네들을 그래서 뭐라고? 상향 이중모음으로 부른다. 상향 이중모음. 반면에 의 같은 애는요. 앞에 단몸이 오죠. 그러니까 몸의 성질이 100% 있는 애가 먼저 앞에 오고 그 뒤에 몸의 성질이 50%밖에 없는 반몸이 온다. 그러니까 모음도가 몸의 성질이 발음을 할 때 점점 떨어진다. 반몸이 뒤에 있는 몸을 하향 이중 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모음, 우리말의 이중모음 11개를 여러분들은 Y계열 이중모음과 W계열 이중모음으로 나누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이중모음들을 다시 상향 이중모음과 하향 이중모음으로 나누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중모음 11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봤고요. 앞에 영상에서 이제 의문의 개념, 그 다음에 자음, 그 다음 모음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비분절음은 우리는 이 비분절음을 운소라고도 한다고 했죠. 운소. 분절음들을 음소, 그리고 비분절음은 이제 운소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맞죠? 운소, 음소. 자, 그래서 학교문법에서 말하는 비분절음은요, 딱 하나, 소리의 길이 됩니다. 소리의 길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대인들 중에서 과연 소리의 길이를 구별해 가며 발음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눈과 이 뒤에 땡땡 콜론이 붙어 있는 거는 이제 장음으로 발음한다는 뜻이에요. 눈과 눈을 과연 발음해서 구별해서 발음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정말 이 소리의 길이가 운소에 포함을 시킬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은 들긴 듭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소리의 길이를 운소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장음으로 발음하느냐 단음으로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달라져. 즉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라는 의문의 개념 안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요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자, 다음 중 장음으로 발음하는 것들을 고르시오. 단음으로 발음하는 것들을 고르시오. 자,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떻게 풀기 못 풀어. 구별을 못 하거든. 외워야죠.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올 수가 없고요. 내신 시험에서는 가끔 나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교과서 학습활동에 나와 있는 예문들만 숙지를 하고 계시면 어지간한 내신 문제는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운수에서 딱 하나 설명을 조금 해드릴 게 있습니다. 자, 얘를 비어두 단모음화라는 것을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비어두 단모음화. 이 비어두 단모음화라는 개념은요, 물론 교육과정 안에 포함시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치진 않아요. 가르치진 않지만 알고 계시면은 수능 모의고사나 내신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명칭부터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비어두 단모음화. 즉 어두가 아닐 때 단모음으로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두가 아닐 때 단모음으로 변한다. 어두라는 것은 이제 가장 그 단어의 앞을 얘기합니다. 그 말의 가장 첫 번째 음절 말합니다. 어두가 아닌 경우 단모음으로 변한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단모음이라는 건 아까 우리가 의문에서 배웠던 그 단모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짧게 발음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짧게 발음한다. 자,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이 눈과 눈을 봅시다. 짧게 발음하는 눈은요, 이 아입니다.
짧게 발음하는 눈은 이 신체 일부인 눈을 뜻하고요. 이 길게 발음하는 눈은 이제 스노우가 됩니다. 스노우. 여러분들 군대 가면 겁나 쓸어야 되는 이 스노우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눈은요 원래 장음이야. 원래 장음. 근데 이 눈이라는 장음이 어두가 아닌 곳에 위치할 때는 짧은 소리로 바뀐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눈사람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눈사람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 눈이라는 장음을 가지고 있는 이 눈이라는 단어가 어두에 위치해 있죠. 어두에. 그러니까 얘는 눈사람이 되는 거야. 눈사람. 어두니까. 근데 이 스노우인 눈이 어두가 아닌 곳에 위치할 때는 얘가 짧은 소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한방눈에서의 눈은 한방눈에서의 눈은 위치가 어두가 아니게 되죠. 그러니까 짧은 몸으로 바뀐다. 한방눈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눈사람의 눈은 장음으로, 한방눈의 눈은 단음으로 발음이 됩니다. 요거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단음과 장음을 구분하는 문제를 풀어내실 때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내용 자체를 선지로 지문으로 제시를 해주고 문제를 해결해라 라는 문제도 내신에서는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 것이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예문 5개를 주고 선지 5개를 주고 거기서 이제 짧게 발음되는 혹은 길게 발음되는 애를 골라라 했을 때 그 단어가 장음인지 단음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어두가 아닌 곳에 위치하는 단어들은 전부 다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짧은 모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짧은 모음이 이렇게 어두가 아닌 곳에 위치하면 어차피 짧은 모음이고, 길게 발음하는 길게 발음하는 단어더라도 그 단어가 맨 뒤에 위치하면은 걔는 어떻게 짧은 모음으로밖에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은 이 단어가 짧게 발음하는지 길게 발음하는지 판단하는데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비분절문에서 이 비어도 단모음화까지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뒤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음운 변동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할 거예요. 뭐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